안녕하세요. 전지은 통합필기수학의 전지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너무 수학이 어렵고 수학이 자신감 없었던, 그리고 수학 때문에 성적 관리가 되지 않았던 많은 학생과 그리고 그것으로 고민했던 학부모님들께 제가 희소식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통합필기수학이라는 것인데요. 이 통합필기수학이라는 것은 뭔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중학교 3년의 과정을 봤더니요. 방정식, 함수, 그리고 수열 규칙 따라잡기, 또 도형, 확률 통계라는 5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5가지 영역이 학년별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중복되거나 또 연결되지 못하는 단원들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제별로 통틀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별로 104가지의 주제만 해결이 되면 중3 과정 전체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에게는, 중학생에게는 어떤 학습 목표로 다가갈 거냐면요. 바로 이 5개의 영역을 104개의 주제별로 통합했다라는 것인데요. 초등학생에게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선행학습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이 104가지를 다 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8주 동안 완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8주 동안 가능하냐고요? 네, 바로 일주에 한 권씩 끝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계획표대로만 한다면 하루에 2시간씩 투자를 해서 한 주에 한 권씩 뚝딱뚝딱 8권을 끝나게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선행학습의 70~80%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학생에게는요, 바로 지나갔던 것들에 대한 복습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배울 것들에 대한 예습, 그리고 보충학습, 클리닝학습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들에게는요, 바로 예습, 그리고 복습, 보충학습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해결이 된다면 바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여러분의 것이 되겠죠. 선생님과 수업에서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개념에 대한 이해, 원리 중심의 학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60개나 되는 수학 용어를 한 번 들어도 이해가 쏙쏙 되도록 정확하고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린다는 말씀이죠. 아주 생소한 360개의 수학 용어에 대해서도요, 쉽고 재밌고 정확하게, 이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쉽고 재밌게.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 원리 중심의 학습이 완성이 된 친구들에게는요, 바로 결정적인 내신을 잡아야겠죠.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요, 만점 도전해야죠. 그래서 문제에서 답만 딱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왜 그렇게 생각했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 why와 how에 대한 얘기도요, 바로 접근하는, 사고하는 그 과정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논술, 서술이라고 하죠. 수리 논술에도 대비가 될 뿐만 아니라 서술형 대비에도 완벽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간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 확실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죠. 문제에서 답만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표현할 수 있었는지, 바로 서술형까지도 대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핵심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트 필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온 수많은 참고서와 문제집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그 8권에 대해서 그 빈칸, 네모칸을 채워가면서 또 나만의 노트 필기를 해가면서 수학 비밀 노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참고서의 지필 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물 1호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각자 나름대로 답이 있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노트, 그 비밀 노트가 보물 1호가 될 수 있도록 나만의 수학 노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저자가 직접 되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냥 선생님 수업을 따라 썼을 뿐인데 보고서 받아 적기만 했을 뿐인데 수학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가지 강조드렸어요. 노트 필기 특수 비법이라는 것은 바로 따라서 그냥 필기만 했는데 실력이 쑥쑥 향상되더라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로 나만의 수학 비밀 노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 노트, 바로 이 수학의 비밀 노트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특수 비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비밀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직접 참고서 지필 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도 세상에서 둘도 없는 오직 한 권밖에 없는 나만의 비밀 노트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라는 것을 미리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전진 스님과 함께라면 바로 그 수학에 대한 정복하는 것이 더 이상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진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보고 그 수업 내용만 집중하면 또 따라서 필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나의 실력이 되며 나의 수학 성적 향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선생님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전이가 팍팍 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에게 집중 그리고 열정을 담아 뿜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수학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리드하는 100점 맞는 학생이, 수학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 맞는 학생이 되는 것이겠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명문고, 명문대학에 보내드리게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진 선생님을 믿고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필기 수학의 이동식입니다. 자,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시험을 보면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답안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점이 되고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요새 추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식에서 단답형으로 또 단답형에서 서술형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100%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술형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친구들은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념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못 쓰는 경우와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와 식이나 기호를 사용해서 수학적 문장을 만들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왜 서술형 문항 답안 작성을 못하냐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스마트 기기가 너무 많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고 생각하면 서술형 문항 어렵지 않습니다. 통합필기 수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시도하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를 분석 정리해서 득점 요인은 무엇이며 감점 요인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항 답안 작성할 때 그렇지 이건 생략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생략하면 감점이구나 이걸 집어넣어야 득점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술형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동안 연습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알고 있는 건 다 맞자. 알고 있는 건 표현하자. 그 표현하는 방법에 노트 필기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통합필기 수학에서는 서술형 정복을 위한 단계 득점과 감점의 핵심 포인트를 계속해서 문제마다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술형 문항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 농도 문제입니다. 반갑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금물 농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문제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그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풀이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소금물 농도 문제는 반드시 기준을 하나 잡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의 소금물 350g 있을 때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7%의 소금물이 되는가? 자, 이렇게 읽고 와우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제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눈에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무엇? 그림을 그린다?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10% 소금을 350g 있을 때 끊어주세요. 오케이? 자, 이와 같이 그릇을 그립니다. 자, 몇 퍼센트? 그렇습니다. 10%, 350g.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금물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그렇군요. 물을 넣으면 그렇죠. 자, 그럼 물을 넣는 표시를 합니다. Xg, 몇 g, 그렇죠. Xg, 이런 식으로 말이야. 넣으면 7%의 소금물이 되는가? 보세요. 아, 10%였어. 물을 넣으니까 좀 싱거워지겠지. 그럼 농도가 낮아지겠죠? 결론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자, 350g의 물을 넣었어요. 그럼 전체 소금물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농도는 7%가 되겠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는이란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는은 바로 소금의 양이 되는 겁니다. 소금의 양. 무슨 얘기냐면 350g 안에 있는 소금과 물을 집어넣었을 때 그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지요. 왜? 물만 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그림과 표 알겠습니까? 그려서 우리가 식을 세우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주관식 서술형의 그림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참고로 이 그림은 득점과 감점의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지? 식을 세우기 위함이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소금의 양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노란 글을 내서 소금의 양을 구해보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소금의 양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소금의 양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 그렇습니다.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해주면 바로 소금의 양 공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노트 필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기하게 되고, 자, 식을 세워보죠. 첫 번째 식, 소금물 얼마입니까? 350g 가겠습니다. 350g 곱하기 100분의 불러주세요. 농도 얼마? 10. 그렇습니다. 이 녀석과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엇? 자, 빨간 그릇 보세요. 350 플러스 Xg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 녀석은 빨간 그릇과 노란 그릇에 있는 소금의 양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바로 이 식에서
득점 요인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왼쪽 식을 적었으면 어떻게 한다? 왼쪽 식을 적었으면 이렇게 표시하죠. 왼쪽 식은 1점, 오른쪽 식 1점, 그렇습니다. 등호 연결 0.5점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이 식 하나 쓰면서 2.5점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전체 식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부분식이라도 써놓으면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계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방정식이죠? 그렇죠. 양변에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100을 곱해. 자, 양변에 100을 곱합니다. 자, 이런 것도 써주세요. 중간식 서술형에. 그리고 나서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약분이 되니까 얼마예요? 3,500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는 100을 곱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자,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7 곱하기 350 더하기 x가 된다. 이와 같이 100을 곱해서 내려왔습니다. 계산 실수가 없다면 역시 이 과정 속에서도 1점이 추가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500원 됐고 오른쪽에 우변에 보도록 하죠. 자, 우변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7 곱하기 350이 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한번 해보죠. 350 곱하기 7. 자, 7호 35, 3 올라가요. 7, 3, 21, 24가 되죠. 그렇죠. 2450 더하기 7x.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죠. 그렇습니다. 계산 과정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보면 그렇죠.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3,500은 2450 더하기 7x야. 가만히 보십시오. 7x 남겨놓고 이항하면 3,500 마이너스 2,450 그렇죠. 자, 계산하면 3,500에서 2,450을 뺍니다. 얼마입니까? 자, 계산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자, 3,500에서 2,450 05 01 그렇죠. 1,050이 되는군요. 자, 7x는 계산 천천히 하세요. x 얼마가 됩니까? x는 150g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중간에 선생님 이 계산 과정은 쓸 필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계산하세요. 샤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여기서 내려온 게 1점이에요. 이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묶어서 2점 정도 줄 수 있겠죠?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답을 쓴 경우에 다시 1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6.5점의 배점이 주어집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답안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쓰십시오.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많아지면서 말이야.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과거 옛날보다는 문제가 쉽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어려워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노트 필기하지 않고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말이야.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고쳐 나가는 게 올바른 학습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칭얼거리고 나 수학 어려워, 나 수학 안 할래.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통합필기 수학에서 그 해결책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